이블 지니어스라고 40분 남짓의 그 에피소드 4편으로 이루어졌어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하루에 한 편씩만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오리지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범죄 다큐멘터리예요. 그 일전에 다른 바 있었던 그 아메리칸 반달리즘 같은 그런 삘인데 페이크 다큐는 아니고 옛날에 그 주말의 존재의 이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거기서도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이. 하여튼 요즘 같은 시국에 뭘 해도 좀 재밌는 걸 보고 영양가 있는 걸 봐야지 싶어가지고 이런 OTT 서비스에서 초반 한 2분 3분 맛보기만 하다 계속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되게 검증된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일단은 자극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지 넷플릭스에서 그걸 갖다가 겁니다. 콘텐츠 돈 주고 만드는 사람들인데 막 40대 김모 씨가 김치찌개 먹었다더라 이런 걸로 다큐멘터리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라면사리 넣었다더라. 그런 면에선 요거는 일단 영화를 고르는 선정 기준을 저한테 말씀하셨던 아저씨가 한 분 계시는데 자기는 18세 이하면 보지 않는다. 어느 정도 자극성이 있어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뭔가를 본 것 같이 뇌리가 강하게 남아있는다. 대신 18세 이상인데 여성의 가슴이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나는 나쁜 영화로 준다. 이상인데도 안 나왔으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극성이 콘텐츠를 고르는 기준인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일단 이거는 합격점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가니까. 싫어하고 또. 요 사건의 개요 요렇습니다. 2003년 8월 28일 펜실베니아 이리라는 지역인데 펜실베니아에. 이리. 요 지역에 지역은행에 강도와드입니다. 40대 남성이 들어와서 지팡이 모양의 샷건을 짚고 은행에? 네네. 은행에. 샷건인데 지팡이처럼 생겨서 진짜 이걸 짚고 들어와요. 그리고 목에 폭탄을 두르고 들어와가지고 행원한테 쪽지를 건넵니다. 그 쪽지에는 뭔가 엄청 장황하고 빽빽하게 적혀있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야 25만 달러를 내놔라. 근데 행원은 자기가 꺼내줄 수 있는 돈은 8,700달러밖에 안 되니까 요거라도 담아가라 조용히. 그래서 자료에 담아주죠. 요 강도는 요거를 갖고서 미션에 못 미치는 돈이지만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행 몇 발자국 못 나와서 경찰한테 바로 체포가 됩니다. 경찰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야 나는 피자 배달부고 모처로 배달을 갔더니 흑인 2명이 자기를 제압하고 목에 이 시한폭탄을 채웠다. 근데 이 시한폭탄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SF 영화에 나오는 개목걸이에서 펑 터지면 목이 똑 떨어지는 이런 조그만 넥 밴드 같은 게 아니라 뭐 한 바가지예요. 목에 폭탄이 이만해요. 난 처음에 은행으로 그 사람이 들어오는 CCTV 그 자료 화면을 봤을 때 저기 곱사등인가. 네. 저도 약간 장애인가? 네. 이게 티셔츠로 그 폭탄 위를 티셔츠 안에 들어가 있어서 티셔츠 이렇게 부풀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했더니 이분 비주얼이 알고 보니까 폭탄이었어요. 이미지에서 나오는 이분 비주얼이랑 종종 보여지는 이분 그 머그샷인가요? 아니 그 증명사진 같은 게 나오는데 일반인 같지는 안 보여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기 목에 흑인 2명이 시한폭탄을 채웠다고 경찰한테 얘기한 다음에 이러이런 미션 쪽지를 줬다. 요거 받았는데 여기에 클리어할 퀘스트들 요렇게 적혀있다. 요거 싹 클리어하면 목에 걸려있는 그 폭탄의 열쇠를 찾아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적혀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실행을 하고 있다. 강제로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는 얘기죠. 에피소드 1, 2에서 막 요렇게 하는 의문점들 뭐 석연치 않은 단서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요. 막 윤곽이 뭔가 잡힐만 하면은 에피소드 2에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또 나오고 또 이제 방향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요 되게 짧은 4개 에피소드에서 크고 작은 반전, 그러니까 반전이라고 보기 좀 되게 상쾌하다 요런 반전은 아닌데 하면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려오던 계산의 방향에 살짝 그 틀리는 변곡점들이 좀 있어요. 다음 에피소드 이어보기, 뭐 오프닝 건너뛰기 거기 마우스 포인터가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클릭해서 이 사실상은 40여 분의 4개 에피소드인데 3시간 넘게를 연달아서 보게 된다니까요. 사건으로 돌아와가지고 요 경찰은 피자 배달부를 일단 경찰차 앞에 앉히고 한 10여 미터 거리에 떨어져서 본격적으로 계속 조준을 하고 있으면서 이 피자 배달부의 얘기를 듣죠. 그러니까 경찰 생각은 이래요. 실은 이 양반이 강도 자체고 폭탄은 자기가 꾸민 것이고 폭탄은 이거 같이 할 것이다. 크게 봐도 공범이 있거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주체라는 거죠. 강도 행각에. 근데 나중에 나오는 자료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그도 그럴 듯이
이 양반이 엄청 침착해. 그러니까 피자 배달부. 좀 있으면 목에 있는 폭탄이 터질 이 양반이 엄청 침착해요. CCTV에서. 처음에 창구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요. 강도질을 하려고 사람들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옆에 이렇게 한번 보더니 줄을 가로질러서 앞에 갑니다. 앞에 가서도 사탕을 까먹어요. 거기에 이렇게 놓여있는 고객용 사탕을 그러니까 공짜 사탕을 까먹고요. 그러면서 쪽지를 건네줘요. 일단 경찰은 그 CCTV를 못 봤으니까 여태까지 경찰이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은행 강도에 사용되는 폭탄의 70%는 가짜고 또 그렇지 않은 진짜 폭탄을 갖고 있는 30%에서도 실제로 1%만이 폭탄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경찰들 얘기로는. 그러니까 경찰들은 그 폭탄이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중간에 보는 CCTV 자료로 인해서 이거 아니네. 이놈 이 새끼 범인이네. 너무 침착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요거를 계속 뒤집죠. 편집으로써. 요때 틱톡 타이머가 활성이 돼가지고 초시계가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정없이 40여 분 후에 이게 기폭합니다. 이게 되게 쇼킹한 장면이기도 한데 우리 옛날에 막 엽기 영상 이런 거에 돌았던 장면이기도 한데 머리가 폭발감 이렇게 머리가 팍 날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중국 무협 영화처럼 먼지가 푹 퍼지면서 사람이 뒤로 풀썩 쓰러져요. 피도 되게 막 낭자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딱 폭발이 사람 하나 정도 딱 죽을 정도의 그런 폭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3분 후에 폭발물 처리반에 도착하죠. 야, 이거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현실을 반영한 거였어요, 영화가. 이 고의를 두고서 웃을 건 아닌데 돌아가셨으니까. 그 체계를 보고 웃은 거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이 폭발물을 수거해서 보니까 이 폭발물 뚜껑 열니까 안에 또 친절하게 막 써 있어요. 이게 수제 폭탄인데 경찰을 대상으로 한 사용 설명서 같은 게 막 장황하게 써 있어요. 이거 넣으면 너네 터진다. 이거 자르면 이 선 자르면 터진다. 경찰이 만약에 해체하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안에 핸드폰도 들어있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기여와 쓸모없는 점선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페이크인 거죠. 이 양반이 이 폭탄을 만든 양반이 뭔가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천재거나 아니면 되게 엉성한 양반이라는 단서들이 계속 주룩주룩 쏟아져요. 그리고 그럼 모든 사람이란 얘기 아니요? 그렇죠. 네. 시청자 범인은 깜짝 놀랄 거예요. 농담입니다. 한편 이 폭사하신 피자 배달부는 경찰한테 건네는 편지도 지니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 글씨가 진짜 깨알 같습니다. 거기도 써머리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나는 머리가 엄청 좋아서 너희는 나 못 잡아. 이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후에 밝혀지지만 3장의 편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피자 배달부가. 행원용, 그러니까 은행 행원용한테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는 그 편지 한 장인데 이것도 정말 빽빽해요. 글쎄 텍스트가. 그리고 인질용, 그러니까 이거 교본이야. 이렇게 해서 돈 받고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수행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수행하면 너 살 수 있어라는 그 교본용도 글씨가 빽빽하고 경찰용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두 타이핑을 해서 타이핑한 종이 위에다가 출력한 종이 위에다가 또 종이를 얹어가지고 뒤에 비치는 그 타이핑한 거를 손으로 베낀 거라서 필적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천재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똘똘하긴 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건, 그게 그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사망한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퀘스트를 나중에 경찰들이 다 수행을 한번 해보는데, 수사를 위해서. 어디 가서, 은행에서 돈 털고, 무슨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서 뭐를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몰아서 폭탄을 해체해라. 뭐 이런 거. 그대로 해당 장소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미션에 적힌 쪽지가 있고 뭐 이런 RPG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이 미션을 수행해 보는데 절대 타이머와 폭발할 시간 내에 클리어할 수 있었던 퀘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폭탄은 터지게 그렇죠. 된다. 운명하신 운명이었던 거죠. 이 피자 배달부는. 근데 이 피자 배달부는 어찌 했던 간에 폭발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처음부터 미션을 수행할 수 없는 돌아가실 운명이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찰은 공식 발표에서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 사망한 피자 배달부도 이 사람도 강도 행각을 벌인 사람들의 인질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공범이라고 규정을 해요. 인질이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인질이에요. 죄송합니다. 공범이라고. 공범이라고 발표를 해요. 그 이유는 많이 천원씩 내시고 넷플릭스 보시면 되시고. 아무튼 이분이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범이라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신 후, 사흘 후, 강도사건이 있은 사흘 후, 또 누가 죽습니다. 이 고인이 되신 피자 배달부의 동료 피자 배달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세요. 폭탄으로 죽은
피자 배달부의 동료 피자 배달부가 네. 약물 과용으로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석연치 않은 죽음은 자살로 나중에 처리가 되긴 하죠. 그리고 또 수일 후 갑자기 경찰서로 이제부터 뭔가 핵심 인물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경찰서로 어떤 남자가 제보 전화를 해요. 우리 집 차고에 있는 냉장고에 어떤 여성에게서 위탁 처리받은 시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인 건 아니다. 그 여자가 처리해달라고 나한테 보냈다. 네. 근데 경찰은 이제 남성의 집으로 출동을 해가지고 시신을 확인하고 냉장고 그 시신을 요거 만드신 것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집으로 또 가서 이분은 이제 신변을 확보합니다. 철컹철컹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요 두 집의 기록 영상이 종종 나오는데 잠깐 짧게 나오는데 얘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두 분 다 뭔가 저장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집에. 쓰레기 호더 같은 느낌이. 그 남자 집은 살짝 뭔가 고물상 같은 느낌이고 여자 집은 되게 난장판이에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쓰레기장. 다큐의 그 중심 인물들이랑 관련된 두 명의 사건 사고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다룰 건 아니고. 그리고 전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사건들 이게 막 가로 세로 막 이게 얽혀가지고 직조해내는 스토리 과정이 뒤로 갈수록 쭉쭉쭉쭉쭉쭉 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저널리스트들이 쭉쭉쭉쭉 자기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쭉쭉쭉 얽혀가지고 뒤에서 결론을 조금 도출해 나는데 개인적인 결론이죠. 경찰 공식 발표와 무관하게. 근데 이게 헛헛하게 그지없어요. 무릎을 탁 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런 거 싹 점프해서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인물 소개를 한번 할게요. 앞에다 넣으면 되지 뭐. 네. 아니 근데 이 처음부터 인물 소개를 하기에는 이게 애매한 게 소개해드릴 인물이 그 사건 핵심 한 두세 분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은 에피소드마다 추가로 사람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재미있는 포인트, 재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까지 다 소개해버리면 재미가 조금 방감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등장하는 핵심 용의자 3명, 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목인 이블 지니어스. 악마적 천재성이랑 관련이 있는 인물이 일단 기본적으로 둘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이놈들아 보기보다 똑똑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마저리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저리 암스트롱. 아름답고 부유하셔가지고 교양 있고 또 다방면에서 총망받던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던이죠. 던. 과거형. 아름답고 부유했으면서 교양 있고 다방면에서 총망받던 지금은 추락하고 파멸로 가 계시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냉동고의 시체 제임스 로든의 여자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다른 이블 지니어스 한 분, 빌 로드스타인이라는 분인데 영문학과 교수처럼 우아한 어휘를 구사하시면서 실제로는 뭐라다? 불어랑 히라버까지 통달하신 거구의 지덕체 팔방미인 상타남이에요. 그리고 남자의 시신이 상타남 맞습니까? 이 정도면 상타남 아닌가요? 너무 비대한가요? 하여튼 뭐 그렇다. 하여튼 뭐 똑똑한 건 사실인데. 근데 저는 외모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근데 이 허리 둘레가 진짜 전형적인 어디야 광화문에 관광 오신 백인 할아버지들 같은 이 둘레가 엄청나시긴 한데 일단 이분 남자의 시신이 자기 집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으로 내가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경찰에 가가지고 진술을 하시면서 내가 그때 썼던 유서다라면서 유서까지 보여주는데 요 유서에는 또 특이하게도 냉장고의 시신은 웰스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적어놓기도 하셨어요. 웰스 사건이라는 건 피자맨 죽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냉장고에 시체가 있는데 친한 여자가 처리해달라고 한 시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 고통을 받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자살할 거야 라고 해서 유서를 쓰는데 근데 유서 그렇게 너무 힘들다. 단 이 시체는 피자맨 죽은 건 관련이 없어.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이래서 난 이분이 허당인가 천재인가 싶어요. 아무튼 이분 빌 로드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자맨이죠. 브라이언 더글라스 웰스. 이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키맨이기도 하고 사건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이기도 하고 한데 이 스토리를 일단 재밌게 해주는 포인트긴 이 다큐멘터리를 정말 재밌게 해주는 포인트긴 한데 일단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30년간 한 피자집에 근무하면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을 때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각을 하지 않은 성실남이에요. 근데 희생자죠. 이게 세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분이 그 강도 행각을 버리고서
$8,700를 가지고 나왔다. 경찰한테 제압당하면서 경찰차 앞에 무릎 꿇혀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요. 우리 보스랑 통화했냐? 그러니까 내가 지각하고 어디서 농땡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있는서 다 복귀를 못하는 거다. 피자집으로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정도의 성실남이에요. 그러니까 죽었겠죠. 네. 아, 진짜. 가슴 아프죠. 네. 네. 웃으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이런 자극적인 다큐멘터리에 빠질 수 없죠. 마약 딜러랑 성매매 여성도 갖췄습니다. 이 컨텐츠, 자극이 필요한 컨텐츠니까요. 아무튼 요 다큐멘터리는 그 사건에 흥미를 느꼈던 한 저널리스트가 정말 곡진하고 끈기 있게 사건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여타 다큐멘터리의 다른 포인트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화자가, 이 저널리스트가 스토리 전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막 수사를 해서 단서도 찾고 수감되어 있는 그 인물이랑 수년간 편지 주고받고 되게 정서적으로 밀접했다가 떨어졌다가 하기도 막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해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랑 다른 시나리오로 그 사건 전반을 구성하죠. 본인의 눈으로. 큰 틀에서는 다른 건 없지만 옛날에 다른 다큐멘터리 보면 사건의 그냥 기록자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은 그건 아닙니다. 약간 마치 탐정처럼 행동하죠? 네. 외모, 자꾸 외모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외모는, 정말, 다큐멘터리 제작자 같아요. 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진짜, 천재성은 어떤 촬영이 아닌 편집에서 발휘된다고, 그 적시에 등장하는 새 인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 매치, 그러니까,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사건을, 시간수를 자기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중심 인물을 또 다루는 게, 하나하나 묘사하는 게 되게, 슬램덩크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 채치수의 쫙 자라온 성장이나 변덕규의 성장 쫙 애들 보면서 선생님 저는 농구 가고 싶어요 막 부탁해가지고 애들 삶을 하나하나씩 옛날부터 쭉 보여주잖아요. 여기에 모든 등장인물 거의 대부분 중심 등장인물들을 그렇게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저리 암스트롱, 빌 로드스타인, 브라이언 더글라스 웰스부터 해가지고 뭐 그 시체로 존재했던 남자들 제임스 로든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그리고 성매매 여성, 마약 딜러까지 되게 진실되게 다큐멘터리를, 인터뷰를 길게 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와서 이러이러한 마인드 세팅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병력이 있다까지 되게 상세하게 보여줘요. 어떤 진실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게다가 재미까지 있습니다. 제가 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Years and Years? 거기에 못 미칩니다만, 아무튼 간에, 네, 고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다큐멘터리에서 범인은 밝혀지지 않죠. 네, 분위기만 풍겨놓죠. 특정하진 않는데 감독이 자기가 취재하고 뭐 인터뷰했던 사실들을 선별해서 나열해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살짝 손가락질은 살짝 하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떤 혐의들로 여기 등장한 언급됐던 주요 인물 마저리라는 여자와 천재 공돌이 누굽니까? 빌 아저씨. 빌. 네. 그러니까 그 차고의 시체를 처리해줘라고 요청했던 그 여자와 그 시체를 받은 차고 주인. 그 둘이 한 명은 감옥에 갇히고 한 명은 자연사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영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그러니까 저널리스트가 믿고 있는 방향이랑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네. 보실 분들은 요거는 끄고 보시고 들으세요. 브라이언 더글라스 웰스 피자맨. 피자맨은 공범이 아니라 이용당하고 말 그대로 인질로 배달 갔다가 납치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을 죽였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빌 로드스타인이랑 마저리 암스트롱과 그 일당들 몇 명이 더 있어요. 그 일당들이 범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살인자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공소시효가 없대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종신과 비슷하게 한 분은 자연사셨고 마저리 암스트롱이 지금 수감돼 있는데 이게 살인으로 규정되는 순간 마저리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얘들은 우리랑 같이 공범이라고 피자 배달을 우리랑 같이 공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저리 이 양반들이 폭탄으로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빌 자연사한 빌은 왜 마저리를 도와줬을까요? 일단은 돈 때문으로 나와요. 근데 그 돈은 마저리의 동기죠. 네네네. 돈이 필요했으니까. 근데
이 빌은 왜 그걸 공모를 하는데 도와줬을까요? 마저리가 실제로 돈이 계속 없는 게 아니라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있는데 네. 그 아버지가 네. 그걸 동결시켰잖아요. 끊었다고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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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서. 심해 사랑이네요. 사랑? 네. 좋아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랬었으면은 이게 어떤 한 연인이거나 썸 타는 사람 사이에서 지금 둘은 전 여친 전 남친 상태였거든요. 이 스토리가 한참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사귀고 있는 사람은 마저리 암스트롱은 냉장고 시체 제임스 로든과 사귀고 있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여친인 상태인데 이게 그 부분이 제일 그 미스터리더라고요. 네. 빌은 왜 여기에 들어왔을까? 왜 이 작전에 참여했을까? 그게 죽었으니까 그 사람 죽었으니까 뭐 알 수가 없지. 이 여자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헛소리하고 하니까는 고장 고기가 진짜 미스터리고 뭔가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더 섬뜩한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수일 전인지 아니면 혹은 수시간 전인지 경찰이 마지막으로 방문을 해서 너 이제 곧 죽는데 모든 의문이라 이런 것들 다 풀어주고서 다 공개하고서 가라. 우리 사건 수사 케이스를 종결하게 라고 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빌 오드스타인이 병원에서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늘에 허공에 크게 손으로 NO를 쓰고 죽었대요. 노를 그러니까 끝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려고. 이건 사랑인가요 그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진짜 미스터리를 안고 더 소름 끼치게 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사건은 돼야지 그래도 TV 서프라이즈 TV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요일 아침에? 그리고 그 이블 지니어스가 시리즈가 또 있어요. 그래요? 고양이는 건들지 마라라는 또 시리즈도 있고 그냥 이런 것처럼 범죄 다큐로 고양이는 건들지 마라라는 게 있는데 누가 피자맨을 죽였냐를 보시면은 꼭 다음 거 추천으로 이게 뜨더라고요. 이거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고양이 죽는 장면 나올까 못 보고 있어요. 사건의 개요는 대충 아시죠?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디테일 떨어지게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올리죠. 뭐 유튜브라든가 어떤 SNS를 통해서 올렸겠죠. 그러면은 인터넷 수사대들이 그 남자를 특정하는 과정, 그리고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디지털 복수를 하는 과정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속 시원하겠네. 고양이 죽는 장면만 안 나오면 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봐야겠어요. 아무튼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이블 지니어스 누가 피자맨을 죽였나 추천.